이것보다 더 천천히 진도를 뺐어야지 좀 더 이해가 좋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과한 진도를 나갔나 봐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나면은 지금 수학2 정확하게 3분의 2까지 합니다.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이 있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가 있습니다. 이걸 묶어놓은 챕터입니다. 처음에 방정식. 방정식은 주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실근의 개수를 보통 판단할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세요. 그러면 상수항에 있는 미지수 K의 값을 이항한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항하면 나는 이런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거든. 상수항에 있는 미지수를 이항해서 3차 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이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인가요? 그런데 곡선과 곡선은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임의의 3차 함수하고 포물선이 있습니다. 3차 함수하고 포물선이 둘 다 곡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접선의 개수고 접점의 개수고 교점 하나인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 2개인가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이 몇 개인 줄 알아? 1개야? 그러면 2차 함수의 값은 천천히 작아지는 반면에 3차 함수의 값은 차수가 높다 보니까 더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언젠가 가서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 교점이 생길 겁니다. 교점이 2개일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러면은 교점 계수 파악이 이 근처에서 교점 계수 파악이 되게 까다롭지 않냐?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는 교점 계수는 해석이 힘듭니다. 그래서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 해석이 싫어서 보통 이렇게 푸는 편입니다. 함수 fx의 값은 이렇게 생겼고 함수 gx의 값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우린 두 함수의 교점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같다고 놓게 되면 이항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항해준 다음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요. 그럼 이항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상수항에 있는 K는 이항해주려고요. 그래서 해석을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해석한 다음에 교점 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방정식 이해 답니다. 자,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의 키가 160보다 크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의 키가 150보다 크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의 키가 150보다 크다고 얘기하려면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의 키만 측정하면 됩니다. 제일 작은 사람의 키만 측정해서 그 사람이 150보다 큰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등식은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0보다) 같은 범위에서 이 값이 0보다 같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 K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0보다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만 구합니다. 그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그 최소값만 0보다 같다는 것만 얘기해 주면은 제일 작은 게 0보다 같으니까 모든 값은 다 0보다 같겠죠?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3차 함수가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빵이 이런 데가 빵이 있습니다.
빵보다 큰 쪽에 있는 값에서 항상 모든 값이 0보다 크다고 얘기하려면 그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만 0보다 크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위치, 수직선상에서 위치를 시간에 따른 위치를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값은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값인데 그럼 당연히 x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t라는 문자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에 따른 점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쓴다면 시간에 따른 점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쌤이 위치의 값을 미분 좀 해보려고요. 위치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도함수인 거잖아. 도함수는 뭘 의미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위치의 그래프가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자,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건 평균 변화율. 근데 리미트를 달게 되면 이름이 뭐였지? 델타 x가 빵으로 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이름이 뭐였냐고요? 이건 순간 변화율이었습니다.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한다면 분모에 있는 t의 값은 시간이고요. 분자에 있는 x의 값은 위치입니다. 이건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위치가 변화하는 걸 가지고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건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거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1시간 동안 위치가 얼마큼 변했으면 그 1시간 동안에 위치가 변한 양을 가지고 평균 속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델타 t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쓴다면 얘는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순간 속도라고 얘기할 건데 순간이란 말이 없이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순간 속도야. 아빠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한테 아빠 지금 속도 몇이야라고 물어보면은 아빠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야, 집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한 56분 걸렸고 그 사이에 한 60 몇 킬로 갔으니까 잠깐만 계산기 두드려 볼게. 아, 그러니까 속도 몇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계기판의 속도를 보고 얘기하죠. 계기판의 속도는 바퀴가 살짝 움직일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얘기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바퀴가 움직인 걸 가지고 속도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다 순간 속도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위치가 변한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평균 속도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 변화율은 여기엔 평균 변화율, 얘는 지금 순간 변화율이었고 순간 변화율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얘기했습니다.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도함수를 얘기했습니다. 즉 위치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그거는 속도입니다. 제일 처음에 위치의 값을 미분한 것 자체가 얘가 속도입니다. 위치를 t로 미분한 녀석의 값이 아주 짧은 순간에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녀석의 값이 속도입니다. 얘가 속도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겠네.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더블 프라임이라고 썼고요. 한 번 더 미분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속도가 변화하는 그 비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속도의 값이 양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가속도의 값이 음수면 속도가 좀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치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속도의 값이고 속도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가속도인 게 미분 파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멈춘다는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멈추면 누가 빵이지?
가속도 당연히 빵이야. 또 가속도가 빵인 건 보통 과학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가속도가 빵이면은 등속 운동을 한다고 배웠나요? 멈추는 건 아니잖아. 가속도가 빵이었을 때. 멈출 때는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멈출 때는 속도가 빵입니다. 속도가 양인 거는 최초의 운동 방향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속도가 음인 거는 최초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땅에 떨어진다. 물체가 꼭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지금 우린 1차원적으로 직진 운동만, 직선 운동하는 것만 지금 해석하거든. 수직선상의 운동이면은 x라고 변수를 잡았는데 x의 값 위치하는데 이것도 수직선이지 않아요? 위로 물체를 던졌을 때는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 그것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지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면의 위치를 빵이라고 잡고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인 거네. 높이도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높이도 위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뭐가 빵일까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뭐가 빵일까요? 네, 위치가 빵인 거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위치가 빵입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어떨 때일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어떨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해? 물체 던졌는데. 물체 위로 던졌어. 물체 위로 던졌더니 올라가다 보면 최고 높이 도달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최고 높이 도달하는 순간은 무슨 일이 발생해? 근데 이렇게 위로 던지면 점점점 늦게 올라갈 거야. 점점 느려질 거야. 점점 느려지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빨라지는 거죠. 최초의 운동 방향은 이게 속도의 값 양수야. 올라갈 때는 속도의 양수입니다. 양수지만 뭐 5, 4, 3, 1 이렇게 작아졌을 거야, 속도가. 속도가 빵이었다. 이제부터 속도의 값은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의 값이 빵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 겁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앞에 뭐 쓸데없는 얘기 몇 개 써있는데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함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빵들은 뭐죠? 왼쪽에 있는 건 3차 함수, 4차 함수인데 빵이 뭐냐고요? y는 빵, x축이죠? x축과 곡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인 거고 x축과마다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함수 fx를 놓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2 빵 나온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최고창 계수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 최고창 계수의 값은 양수입니다. 극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극점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에서 극점을 가질 건데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누군데요?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x축은 마이너스 8이 좀 더 가깝겠네?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라고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4차 함수의 값을 fx로 잡았습니다. 최고창 계수는 양수인 상태입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빵된 녀석의 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1인가요? 실근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럼 최고창 계수가 지금 양수인 4차 함수의 값이 잘은 모르겠고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게 4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극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x축의 값은 어디 있다고요?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있든지 간에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교점의 개수는 두 개인가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방금 풀었던 거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K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상수항의 K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항의 K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고 수능도 되게 좋아하는 문제고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문제야. 상수항의 K가 있는 건 쉬운 문제. 근데 니네한테 틀리게 할 목적이라면 1차항이나 2차항 계수에 K를 놔둡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일단 누구로 fx 잡을 건데요? K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항에 있는 미수의 값은 2항에서 상수함수로 잡는다고요? 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fx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fx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어서 빵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값 가질 거고 치고청계수 어차피 양수니까 어디서 극소인지 어디서 극대인지 뻔히 아는 거라서 도함수의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극대값이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을 가질 거고요. 플러스에서 극소값을 가지겠네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함수 K의 위치의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양수함수를 따지라고? 근데 양수함수를 따지라고 했는데 모든 3차 함수는 극점과 극점의 평균값을 구하면 극점과 극점의 평균 구하면 0,0이야? x께 더해서 1로 나눠주고 y께 더해서 1로 나눠주면 0,0이니? 모든 3차 함수는 그 극점의 평균값에 대해 대칭이야. 극점의 중점 대칭입니다. 모든 3차 함수는. 그래서 이건 0,0 대칭입니다. 우린 빨간색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은 곡선의 성질이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순간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y축을 그릴 생각이거든. x축, y축을. 당연히 x축, y축의 값은 원점을 지날 거 아니야?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1번의 답은 k의 값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근을 가지라고? 그럼 교점의 좌표가 음수에서 두 개, 양수에서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음수인 교점이 두 개, 양수인 교점이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이 어떨 때? k가 0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가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음의 중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라고? 그럼 음수인 중근을 가지면 접해야 되잖아. 그 k가 어떨 때라고요? 세 번째 거는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의 값을 갖습니다. 한 개의 음의 근과 두 개의 허근이면 허근은 교점을 표현할 수 없죠? 어떨 때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로 갔습니다. 똑같은 문제네. 방금 풀었던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문제 풀어줄 때 증간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간표는 엄청 귀찮습니다. 자, 함수 fx의 값을 누구로 잡을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수함수의 값은 뭐라고 잡을 건데요? 상수함수가 누구냐고. k 2항에서 마이너스 k가 상수함수죠? 3차 함수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누군데요? 0대2 했습니다. 2대2 했습니다. 맞아? 근데 문제가 fx의 값이랑 상수함수가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고요.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이었으면 좋겠고요. 한 실근과 허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y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문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했으니까 y축을 그렸던 거고요. 지금 y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있으면 세 실근인 거네? k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입니다. 한 실근과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지려면 접해야 되잖아. 이것도 한 실근과 중근이고요. 이것도 한 실근과 중근입니다.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거나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값은 4거나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실근과 두 개 허근의 값을 가지려면 이땐가요?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던지 마이너스 k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는 이게 0부터 4까지인 것 같은데 k값은 0보다 작던지 4보다 컸을 때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부등식으로 왔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은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4차 함수의 값이 싹 다 양수값만 갖는 걸 증명하세요. 두 번째 거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서 싹 다 음수인 걸 증명하세요. 자, 첫 번째 모든 실수에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걸 증명하라고 하니 나는 지금 밑줄 친 거에 뭘 구하려고? 최소값을 구한다고? 최소값만 0보다 크다고 하면 모든 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 밑줄 친 거에 최소값 구하고 있습니다. fx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점 구하고 있습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빵 되는 게 누군데요? 근데 빵은 중근인 것 같은데? 그럼 도함수도 그려볼까? 3차 함수가 도함수인데 빵하고 1이 근인데 빵은 중근이니까 접해요? 원래 함수의 그림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네? 원래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최소값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1이었을 때 최소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1대입한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1대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의 값은 항상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이 2니까요. 따라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건 정의역이 0보다 오른쪽입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 이 최고참계수 음수인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보여주세요. 그럼 니네 이번에 뭘 구할 건데? 네, 이번엔 최대값을 구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하려면 가장 큰 값 하나만 구해서 그 가장 큰 값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극점좌표부터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최고참계수 음수인 3차함수입니다. 극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플러스 1일 때 극점이 있습니다. 0보다 오른쪽을 그려야 돼요? 그럼 0보다 오른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최대값은 2에서 발생해요? 2대입했습니다. 맞아요? 2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맞냐고요? 자, 최대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사실은 함수 fx의 값은 0보다 같은 범위에서 항상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의 값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증명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똑같은 문제 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함수의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참수의 값의 최소값을 구할 생각이고요. 최소값만 0보다 큰 한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참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좌변값 fx를 놓겠습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8x로 묶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빵 나온 녀석의 값은 3개 있습니다. 사참수의 값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사참수의 값은 짝수차 함수인가요? 우함수네요. 우함수면 y축 대칭이에요. 빵 대입했던 a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한 거랑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한 건 똑같은 값이겠네요. y축 대칭이니까. 그럼 루트 3만 대입해도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3만 대입하겠습니다. f한테 루트 3을 대입한 게 최소값인데 루트 3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거는 맞게 하고 있나요? 그럼 최소값이 a-18입니다. 나의 바램은 최소값만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0보다 큰 같으니까요.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18보다 큰 같습니다. 최소값은 18이 답인 거죠?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요 정도 연습했으면 됐지. 또 놔뒀네, 문제를. 지겨운데. 수업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되네. 지금 하는 건 일요일까지 풀어서 가지고 오세요. x값이 마이너스 3 이상이었을 때 다음에 있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큰 것 같을 때 이 범위에서 함수 fx의 값을 미분하겠습니다. 좌변이 fx입니다. 난 최소값 구하는 거죠?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극점좌표 구했습니다. 극점좌표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림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3의 값이 어딘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3의 값이 어딘지 알려면 대입해야지 않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작은지 플러스 1 대입한 게 작은지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두 개 대입해봐야 되겠는데 플러스 1 대입하면 누구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누구야? 그럼 더 작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더 작은 거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a-9의 값이 최소값입니다. 아닌데 a-18인가? 근데 가만히 있어? 자, 그때 문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최소값만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범위는 18보다 큽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1보다 왼쪽 것만 그리세요. 1보다 왼쪽인 녀석에 대해서 이걸 fx로 잡겠습니다. 1보다 왼쪽 것만 그림을 그릴 건데 fx 미분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불편하나? 3x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이어서 에이씨 불편하네.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가요? 최고참계수의 값은 양수값이었습니다. 극점 좌표의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데 그림은 1보다 왼쪽만 그리겠다고요? 근데 1을 대입한 게 큰 건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한 게 큰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더 작은지 실은 알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요. 정리했습니다. 3루트 3분의 4인가?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플러스를 대입해야 되지? 플러스를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예요? 그럼 1 대입한 게 더 큰 값인가요? 3x제곱 플러스 1이 내가 미쳤군요. 야 이씨 그럼 진작 얘기했으면 이 짓거리 안 하고 있었잖아. 선생님 미쳤네요. 뭘 마이너스라고 착각해버렸네요. 3x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죠. 3x제곱 플러스 1이죠. 얘는 항상 0보다 큰가요? 그럼 더 쉬운 문제였네.
항상 0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fx 값은 지금 증가합니다. 증가한 녀석의 값을 1보다 오른쪽은 그리지 마세요. 1 왼쪽만 그리세요. 1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입니다. 나의 바람은 최대값이 0보다 작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위치 속도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한 번만 더 언급하고 시작할까? 위치는 이런 게 위치입니다. 속도의 값은 아무 말도 없어도 순간 속도입니다. 속도의 값을 구할 때는 위치를 미분해서 구한다고요? 가속도의 값은 그 속도의 값을 미분할 겁니다. 가속도의 값은 속도의 값을 미분할 겁니다. 즉 위치의 값은 2번 미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문제 풀 땐 이것만 알면 되는데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x 값이 뭐라고요? 이건 평균 속도라고요?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t 값이 빵으로 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값은 뭐라고요? 이게 순간 속도라고요? 선생님 일부러 괄호치고 있습니다. 속도라고 말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표기도 가능하냐면 시간 간격이 좀 넓은 건 델타로 표현합니다. 시간의 간격이 좀 더 넓었을 때 x의 간격이 넓었을 때는 델타로 표현합니다. 근데 델타 x 값이 빵으로 가면은 델타 t 값이 빵으로 하면 간격은 엄청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엄청 작아지는 그 녀석의 값을 d라고 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x가 위치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l이라는 녀석의 값은 길이, s의 값은 넓이, v의 값을 부피라고 한다면 dt분의 dl은 이름이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이건 실은 리미트 델타 t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l의 값을 표현한 겁니다. dt분의 ds의 값이 있으면 이건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dt분의 dv가 있으면은 이건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부피의 값은 보통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소문자로 표기한 건 속도입니다. 자, 바로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1번이 그냥 단지 단순한 산수 좀 하라고 합니다. 원점을 출발합니다. 이걸 최초의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원점을 출발한다고 얘기했고 이 원점을 출발한다는 말은 시간이 빵이었을 때 최초의 위치의 값이 빵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 위치의 값은 3차함수입니다. 그런데 T의 값이 2였을 때 속도의 값이랑 가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속도의 값을 구했습니다. 미분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0인가? 가속도 구했습니다. 또 미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2T인가요? 여기다 2대2번 걸 구하세요. 2인 순간의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12. 2인 순간의 가속도의 값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은 수익선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했던 물체가 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점에 출발해서 잘 가다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잘 가다가 방향을 바꿨는데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잠시 멈춰야지만 앞으로 쭉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 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의 속도는 빵입니다. 속도가 빵 되는 순간이 언젠데요? 속도가 빵 되는 순간이 언제냐고요?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은 무조건 양수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0보다 큰 됩니다. 따라서 운동량을 바꿀 때가 루트 1일 때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면에서 50m 속도로 초당 5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의 값이 x입니다. 그런데 x의 값이 지금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뭐가 빵이라고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은 올라갈 때 속도는 양수로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빵이었다. 떨어질 때 속도의 값 음수인 거죠?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빵입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은 뭐가 빵이라고요? 위치가 빵이라고요? 자, 먼저 속도부터 보겠습니다. 속도의 값 미분했더니 50-10t입니다. 그게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을 구하면은 누구라고요? 그러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초겠네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은 위치의 값이 빵입니다. 위치가 빵 나올 때가 언젠데? 당이 던질 때 빵이었겠네, 위치는. 던지고 난 다음에 10초 후에 지면을 도착하는 거네? 10초인 순간에 속도가 필요해요? 10대 2 했습니다. 물체를 지면에서 던졌을 때는 던졌을 때 속도가 몇이라고요? 던졌을 때 속도가 50이면 지면에서 떨어질 때 속도는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실은. 그래서 앞으로 되는 겁니다.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좀만 기다려줍니다. 애들한테 좀만 기다려 그래. 두 문제만 풀면 돼. 아, 3번을 제꼈어, 쌤이?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안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3번 제꼈다 얘기 줘서. 따이들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창빈이가 챙겼네. 네, 아예 순서대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를 줄 때가 있고 속도의 그래프를 줄 때가 있는데 가끔씩 눈이 미쳐가지고 문제에 있는 속도라고 써있는데 위치라고 읽어서 푸는 경우가 있고 위치라고 써있는데 속도라고 읽어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지금은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원점을 출발한 물체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속도를 표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원점에서 출발한 물체가 있는데 처음에 0초부터 A초인 순간까지는 0초에서 A초까지는 점점점 빨라지면서 여기까지 왔어. 점점 빨라졌어. 0초에서 이 순간까지는 이제 슬슬 느려졌어. 여기 누군지 몰라. D라고 할게요. D인 순간에 멈춰? 속도가 빵이니까 멈출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속도니까 음수로 바뀌어? 속도가 음수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데? C인 순간에 한 여기쯤에 왔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점점 빨라졌을 거야, 속도는. 그 다음부터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지만 여전히 왼쪽으로 가요? 점점 더 느려지지만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이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인 순간의 속도는 빵입니다. 다시 속도가 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최초의 운동 방향 그대로 돌아가야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물체 운동을 보입니다. 그런 속도에 대해서 설명한 그래프가 있고요. A였을 때 P의 속도는 빵인가요? A인 순간 속도의 값은 양수입니다. 빵 아닙니다. B인 순간 가속도는 빵보다 작나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속도의 그래프잖아. 그럼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겠네. B인 순간의 가속도의 값은 여기서의 접선이야.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양이야, 음이야?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건 참입니다. C인 순간의 운동 방향을 바꿨나요? C인 순간의 운동 방향을 바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 거는 여기 D하고 E라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는 정사각형에 한 변 길이가 매초 1.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정확히 12가 되는 순간에 정사각형 넓이의 변화를 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12가 되는 그 순간은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12가 되는 그 순간은 문제 푸는 중간에는 대입하면 안 돼. 이건 마지막에 대입해야 돼. 나중에 좀만 문제 풀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원래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변 길이는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최초의 한 변 길이 값은 3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변 길이 값은 뭐가 되는 거지? t초의 한 변 길이. 네. 3 플러스 1.5t로 썼습니다. 그런데 넓이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t초의 넓이는? t초의 넓이가 뭐냐고요? 전개 한 단위 미분한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전개 한 단위 미분하고 있습니다. 나 맞게 전개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변화율이잖아.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이 말은 넓이가 변하는 속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거였나?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방법이 dx분의 dy가 이거였니? 뉴턴의 표기 방법,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 y라는 변수를 x로 미분하세요. s를 t로 미분하세요. 자, 좌변을 t로 미분했으니까 오른쪽을 t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했더니 이건가요? 근데 어떤 순간이라고요? 길이가 12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몇 초일 때 12인 거야? 3을 이용했더니 9가 나오려면은 6초인 순간에 문제를 푸세요. 보통 대학 과정에서는 이런 표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 있잖아.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에 숫자를 대입할 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런 표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라이프니츠의 표기 방법은 이런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대학 이후에 사용합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그 표기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t한테 뭘 대입하면 된다고요? 6을 대입하면 된다고요? 6 대입했습니다. 얘가 12인 순간의 변화율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싹 다 풀어오세요. 잘 가세요.